그 트레이닝 4는 마이크로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 측정하는 것들은 워낙에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여기에도 이제 주로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라우드 스피커 디스토션 매저먼트인데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마이크로 측정하는 거 있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그 레이저로 측정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안했다고 했으면 책을 보세요. 이제 노트북은 접으시면 돼요. 접어 놓으세요. 자, 여기는 그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서 측정 신호에 따라서 이게 그 이제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LSI 같은 경우에는 하면 뭐 BL 곡선이라든지 스티펜 곡선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음향을 측정을 한다든지 뭐 특수한테 우리가 신호를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내가 지금 왜 이 시그널을 써야 돼? 왜 내가 지금 사인스입을 써야 되고 스텝드 사인을 써야 되고 내가 왜 투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멀티톤을 써야 되고 하는 건 또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 여기는 두 가지 모듈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여기 보면 TRF라는 모듈이 있고, 이게 이제 트랜스 펑션 매저먼트.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인스입 쓰는 거예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소션 매저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변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일반적으로 그 LPM 재고 나서 있잖아요. LSI인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저번에 10분 정도 걸렸죠. 그 시간이 없으면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DIS를 바로 잽니다. 그래, 오늘 이 두 가지 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자,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스피커예요. 입력 시그널이 나오면 있잖아요. 뭐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로 해가지고 측정을 할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스피커가 어떤 왜곡을 일으키는 요소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리니어 디스토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선형 왜곡이에요. 뭐 주파수 특성이 좀 이렇게 비슷하지 않고 뭐 2kg가 잘 나오다가 뭐 5kg가 꺼지고 하는 거 있죠. 예? 이게 이제 보통 선형적인 디스토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디스토션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그냥 뭐 특성인 거지. 디스토션이라고 보는 것들은 원래는 트랜두스면 플랫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정도가 그냥 선형 왜곡이겠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러면 레귤러 논리니어 디스토션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BL 왜곡이라든지 L 왜곡이라든지 스티비스 왜곡 있죠. 그건 다 이 범주에 들어가요. 이게 왜 레귤러냐? 레귤러.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재고, 다음 재고, 다음 재고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지만 계속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 형이 틀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예? 그 정형화된 그 비선형 왜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디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레귤러예요. 그러니까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잴 때, 그 다음 잴 때. 신호음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EQ 걸어줘가지고 뭐 주파 특성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걸로 하는 거죠, 그렇죠? EQ, 예? 뭐 그래픽 EQ든 파라미터 EQ든 해가지고 주파 특성 잡아주는 거 이거 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넌리니어 모델 같은 게 현재 이걸 가지고 EQing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앰프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까지를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스마트 앰프 개념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EQ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개선을 해줄 수는 없고, 이게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제조 공정에서 저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프로세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량품.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60데시벨, 마이너스 80데시벨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디펙트가. 근데 잘 들려. 연구실에서는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생산 라인에서 과연 찾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연구실이 SNR이 60데시벨 이상이 확보되려면, 공장에서 라인에 노이즈가 예를 들면 40, 50데시벨 정도 된다. 50데시벨, 60데시벨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최소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러버 인버저 에너지 양이. 그러면 50이라고 본다고 하면 60이라고 110데시벨 정도. 마이크로폰에서. 그 이상
받아들여야 된다. 굉장히 크게 써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면 130dB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노이즈보다는 10dB 이상 올라와 있어야 시그널이 캐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140dB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공장이 140dB는 시끄러워 죽겠죠.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 안에서. 옆에서 기계가 왕 소리를 내고 있는데 140dB이면 나이트장에서 110dB 소리 나잖아요. 그거보다 뭐 1000배 이상 소리 큰 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측정하기가 러브 앤 버저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이걸 찾는 게. 근데 음악을 들으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은 이제 테스트 시그널이에요. 이게 테스트 시그널이 제일 간단한 거는 싱글톤이 있죠. 그 다음에 투톤이 있고, 멀티톤이 있고, 노이즈가 있고, 오디오 시그널이 있어요. 우리가 싱글톤에서 뭐가 있어요? 싱글톤 제일 대표적인 게 그냥 사인파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 주파수를 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스텝드 사인이 있겠죠. 두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사인 스윕도 있어요. 윗. 이것도 어느 특정한 순간에는 한 주파수만 내주죠. 이게 이제 그런 계열이라고. 투톤은 동시에 두 개를 내주는 거예요. 동시에 투톤을 두 개. 이건 투톤을 내주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내주느냐. 예를 들면 베이스톤을 고정시키고 이거만 고주파만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얘를 10Hz 계속 내주고 얘를 뭐 100Hz에서 막까지 움직여라 이런 식이 있고, 또 반대로 고주파수를 고정시켜 놓고 저주파수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둘 다를 같이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게 투톤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투톤 시그널이 중요하냐고 하면 실제로 이게 훨씬 더 사실 많은 정보를 주고 그렇게 사실은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THD 제공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싱글톤이죠. 1kg 톤 넣어가지고 뭐 하모닉스 보고 해가지고 값을 보는 게 다 싱글톤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싱글톤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는 것들은. 멀티톤 개념은 아까처럼 멀티톤 빵 싸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 오디오 넣어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고, 노이즈 같은 경우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 넣어서 보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신호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두 정도, 아니, 클리펠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를 보는 방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왜곡이 나타나면 아까 정형 왜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형 왜곡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컴프레션이에요. 컴프레션. 실질적으로는 레벨이 이렇게 전가되면 음압이 이렇게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음압이 여기서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컴프레션이라는 거예요. 컴프레션이 걸리면 소리가 굉장히 좀 덩칠 이렇게 턱 이렇게 걸리죠. 저음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이거는 이게 컴프레션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전가가 안 되면 모든 왜곡은 다 홀수차 왜곡으로 나와요. 특히 3차 왜곡으로. 그래서 3차 하모닉스를 보면 이 양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얼마만큼 휘어졌는지 정도. 그걸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슬림 스피커로 가면 이 왜곡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많이 못 떠들으니까. 이렇게 스피커 하나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앞으로 쭉 뻗어 나가줘야 되는데, 얘가 더 이상 못 뻗어 나가주는 거예요. 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컴프레션이 걸린다고. 서라운드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그렇고, 더 이상 못 뻗어 나간다. 그렇게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왜곡. 다음. 위에 보면 이제 DC 성분이 나오는 게 있죠. DC 성분.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인파가 위에서 아래로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세요. 위로는 조금 올라가 뒤로 많이 내려와 버리죠. 이런 식으로. 사인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중점을 연결해보면 빨간 선으로 가는 거예요. 중앙점을 연결해보면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중앙선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쳐져서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를 부른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는 딱 이렇게 있는데, 야 10Hz 내봐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쪽에서 이렇게. 또 어떤 스피커들은 튕겨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절대 좋은 소리는 안 나옵니다. 스피커가. 근데 그런 스피커가 굉장히 많아요. 허접한 스피커일수록.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DC가 있으면 안 돼요. DC 바이어스 걸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험 노이즈 노이즈 발생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겠지. 지가 이렇게. 근데 밑으로 튀어나와서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보는 거는 바로 뭐로 보면 되겠어요? 변이계로 보면 되겠죠. 변이계로 저주파수부터 고주파까지 쭉 흔들어 보면 된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D 재는 거예요. 하모닉 디스토션 재는 것들은 어쨌든 내가 넣어준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밖에 없으면 원래는 이것만 나와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게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몇 차까지 나오냐고 하면요. 100차까지 나와요. 스피커가. 우리가 이게 샘플링 레이시 지원되는 것까지. 내가 1kHz다. 그 100차가 나오려면 100kHz까지 샘플링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00kHz 나이키스 주파수를 뭐 예를 들면 200kHz까지 해놓는다고 하면 100kHz까지 들어오겠죠. 어쨌든 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모닉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아까 짝수 이거 2차 있죠. 2차 이거는 비대칭적으로 동작을 하면 얘가 크게 나와요. 컴프레션이 걸리면 얘가 크게 나오고.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칠판에 그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도 안 하는데. 예. 근데 이 THD를 볼 때는 물리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내가 THD를 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수식을 좀 아셔야 되는 게 THD는 비율이거든요. 비율입니다. 이게 내가 그러니까 펀더멘탈 1차 플러스 펀더멘탈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포함된 시그널 분의 2차 이상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n까지.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1차부터 2차, 3차, 4차 이렇게 가가지고 n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걸로 같이 들어가지면 차이는 기본 음이 분모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좀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 다에다가 요까지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얘가 빠진 요거의 비율.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IC에서 정한 거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1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4 n까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요거 에너지분의 이 전체 에너지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건 IEEE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IC 스탠다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죠. 근데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IEEE 방식으로 THD 구해달라고 하면 이걸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서로 방법이 달라. 값이 다르게 나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펀더멘탈이 내가 내주고 내 1kHz를 내주면 내주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분모로 가지고 자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하모닉스가 분자로 간다는 거죠. 그 비율이는 거예요. 토탈 하면 디스토션은 그렇죠. 비율이죠. 비율. 비율인데 우리가 무양실이 없으면 있잖아요. 무양실이 없으면 얘를 제대로 측정이 안 되죠. 무양실이 없으면 얘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주파수 특성 그래프도 이상하게 나오죠. 뭐 반사가 막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THD도 마찬가지로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걸 잘 모르세요. THD를 쟀는데 THD 양이 들쑥달쑥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잘못해진 거예요. 무양실을 재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일반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스피커는 고장난 스피커가 아닌 이상은. THD를 쟀는데 갑자기 THD가 이렇게 막 하다가 들쑥달쑥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다 잘못 잰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무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잰 거예요. 저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오냐? 펀더멘탈을 재봤는데 주파수 특성이 들쑥날쑥하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왜? 분모가 흔들어버리니까 전체 값도 흔들어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스피커 회사에서 재준 데이터들 대부분 다 THD, SPL은 다 거짓말 데이터예요. 완전 무양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왜? 완전 무양실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대충 이렇게 세기 대충 받아 한 보면 F0 한 200, 300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프를 재. 그럼 200Hz 이하에서는 전부 다 반사예요, 반사. 지금 이게랑 똑같은 데서 잰다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 보면 무양실 같아도 무양실이 아니라니까. 저주파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완전 무양실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디 있어요? LG전자도 없을까, 완전 무양실? 한 100Hz다 그러면 80Hz는 어떻게 되는데? 그거 다 반사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100% 반사예요.
그러면 저 밑에서 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80Hz에서 THD 양을 보는 게. SPL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 잘 몰라. 내 눈으로 보일 때는 이 세기가 요만한 거 있잖아요. 웨지 사이즈가 한 20, 30cm 되면 한 200Hz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웨지 사이즈가 한 1m 가까이 된다. 그러면 100Hz 정도까지는 무향이 돼요. 근데 그보다 낮은 주파수는 안 되는 거지. 웨지 이만큼 하려면요, 이게 2층 뜯어야 돼요. 10m, 10m, 10m 공간이 돼 있어야 겨우 한 70Hz 정도까지, 75Hz 정도까지 되는 무향실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10m면 이게 몇 층? 3층을 뜯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저주파수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THD, SPL을 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다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THD를 잴 때, 절대적인 THD가 있고 상대적인 THD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면 좀 긴데. 상대적인 THD는 뭐냐고 하면 보세요. 우리 스피커라는 것들은 이게 있어요. 연실 재잖아요. 스피커 특성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게 F0죠. 그렇죠? F0 이상했으면 나오잖아요. 예? 주파수 축이고. 마이크로 스피커는 해볼까요? 마이크로 스피커는 슈루루루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죠. 600Hz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TV 스피커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 200Hz. 큰 스피커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F0라는 게 존재하게 돼 있다고. 그쵸? 이 밑에는 잘 안 나와. 뭐가? 펀더멘탈이 잘 안 나온다고, 얘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이 내역에서 있잖아요.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THD가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예? 쓸데없이 크게 보여요. 왜? 이게 분모분의 분자인데, 예를 들면, 얘가 F0가 100Hz라고 볼게요. 그쵸? 100Hz인데, 내가 지금 50Hz를 틀어줘요. 그쵸? 예? 50Hz 쏴준다고. 그러면 얘는 50Hz 특성이니까 좀 작게 나오겠죠. 만큼, 그쵸? 근데, 이게 대한 하모닉스는, 첫 번째 하모닉스는 100이고, 150, 200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근데 100, 150, 200은 여기 잘 나오는 대역으로 들어가 생성된다고. 그러면 100, 150, 200은 잘 나오지. 얘는 작게 나오지. 그럼 THD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지가 잘 못 내주니까.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F0 이하에 내가 지금 내줄 수 있는 F0 이하에서 THD를 보는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또 반대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고주파수 대역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주면 있잖아요. 고주파수로 가면 여기 펀더멘탈 예를 들면 이게 10K라고 볼게요. 뭐 여기 이렇게 쓰면 뭐 여기에 대한 하모닉스 부분은 잘 안 나올 거잖아요. 에너지가. 그렇죠. 얘는 크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얘는 잘 나오고 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내가 10kg, 20kg에서 뭔가가 THD 양이 많았는데 실제로 THD로 이를 재보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 뭐 0.5%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해가시죠? 그래서 THD를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상대적인 THD가 돼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요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1차는 요 펀더멘탈 1차는 뻗어주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재는 걸로 있어요. 그렇게 내 물리적 의미도 많거든요. 그게 바로 상대적인 HRTF, 상대적인 렐러티브한 THD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IC 스탠다드 다 있어요. 모르는 것 뿐이지. 그게 뭐 사운드 체크 장비에도 있고요. BNK는 없어요. 클리페레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렐러티브 HRTF라는 개념. 그래서 항상 렐러티브를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걸 왜 봅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요, 안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보는 건데 쓸데없이 너무 과장되게 본다든지 너무 축소해서 보면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앱솔루트 개념이 있고 렐러티브 개념이 있다고.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IEEE 메소드가 있고 IC 메소드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내가 에타닐을 쓰든 내가 펄스를 쓰든 다 마찬가지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완전 무형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다 거짓말이다. 어쩔 수 없다. THD
사람들은 SPL만 뭐 차이가 나지 뭐 THD도 설마 바뀝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SPL 데이터 가지고 THD를 구하는 건데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THD의 양은 안 바뀔 거라고. 다음 렐러티브 이야기 나오죠. 이제 그 이야기. 다음은 이퀴벌런트 하모닉 인풋 디스토션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어폰 헤드폰 잴 때 보면 여기 뭐 디퓨즈 필드 이퀄라이제이션, 프리 필드 이퀄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로폰 환경이 여기 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고막 위치다 보면 여기 관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스피커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해서 쟁거하고 이 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마이크로폰 재면 당연히 특성이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특성만큼 보정 빼줘야 되겠죠. 그런 거 해주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이퀴벌런트 하모닉 인풋 디스토션을 해주면 그 상대적인 편차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어폰 헤드폰일 때 많이 쓰이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인데요. 왜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을 여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냐고 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구동력이 있잖아요. 구동력은 BL에다가 전류가 곱해지는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이게 전류가 들어오면 힘이 발생되는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결합 상수라고 그랬고, 그렇죠? 실제로는 이거는 스몰 시그널 때 이야기고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BL 값은 X에 대해서 값이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죠. 그 BL 컵을 보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0일 때는 크다가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된다. 이게 BL 값이라고. BL은 상수가 아니고 변수예요. 요 안에서 움직일 때는 상수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움직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이게 X라는 거하고 I라는 게 서로 곱해지는 형태로 해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상태 변수 두 개의 합에 의해서 힘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한 시그널로 재면요. 이게 상태 변수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왜곡은 볼 수가 없어요. 소위 보세요. 전류라는 것들은 전 대역에 대해서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까 변이전화람처럼 보면 이렇게 되죠. 변이컵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주파수에서 영향을 굉장히 크게 고주파로 갈수록 마이너스 1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영향 고주파로 확 없어져 버리는 형태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톤하고 여기서 나오는 톤 있잖아요. 두 개를 섞어줘야 얘 현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얘 왜곡 현상을. 그래서 투톤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이 톤 가지고 얘가 100Hz다 그러면 한 20Hz 가지고 일단 크게 한번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서 얘 때 이거 영향을 보면서 전류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투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한 톤 넣어가지고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물리적인 현상을. 소위 말해서 THD만 가지고는 스피커 좋고 나쁘면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투톤인데 예를 들면 그냥 F1하고 F2는 두 톤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왜곡의 경우의 수는 얘에 의해서 하모닉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두 사이에 차 이렇게 많은 그 왜곡 현상을 한 번에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세 개 같이 보이기 때문에.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그 왜곡을 보는 건데,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하고 페이즈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볼게요. 자. 다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볼게요. 이 그림이 뭐냐고 하면요. 보이스 코일이 N 있고 여기 S가 있으면 보이스 코일이 여기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위아래 여기 잡아주는 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는 게 있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지금 요 안에는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이 이 정해진 건 B 값이 있고 지금 L이 지금 5개가 있다고 봐요. L이 지금 5라고 봐봐요. 근데 움직이죠 이렇게. 그럼 움직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개만 걸리죠. 그럼 힘이 아까 5에서 4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요렇게 내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빵이 되겠죠. 다시 이렇게 되면 힘이 제일 커졌다가 밀어내는 힘이 커졌다가 이렇게 되면 또 0이 되죠. 힘을 보면 5, 4, 3, 2, 1, 0. 다시 1, 2, 3, 4, 5, 4, 3, 2, 1, 0. 이렇게 하면서 힘이
밀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거기다 나가 있다, 거기다 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동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더러운 거죠. 우리는 일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움직이면 힘이 거기다 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파가 하나가 반복된다고 볼게요. 이렇게. 0일 때가 이 지점이죠. 그렇죠? 앞으로 가. 내려와 이렇게 돼요. 그럼 힘을 볼게요. 맥스. 위로 올라가면 빵. 여기 가면 또 맥스. 여기 가면 빵. 여기면 맥스가 되죠. 밀어내는 힘이 예를 들면 5, 0, 5, 0,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게 그거야. 그 밀어내는 힘의 값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맥스죠, 맥스. 여기 맥스라고요, 맥스. 여기 맥스, 여기 맥스예요. 밀어내는 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면 한 주기가 반복이 되는 거라고. 이것도 이거 갖다가 이렇게 맥스, 또 맥스, 맥스 이렇게 한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스, 맥스, 맥스 이게 한 주기가 된다. 이 한 사이클이 된다. 이렇게 얘가 힘 자체가 있잖아요. 내가 한 주기를 반복하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고 크다 이렇게 돼버리면 있잖아요. 소리가 저번에 한번 들어봤죠. 그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듯이 들리죠. 허르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꼭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 앰프의 볼륨 노브 있잖아요. 볼륨 노브를 내가 신이에요. 1초에 한 200번씩 크다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소리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들려요. 허르르 이렇게 들린다. 사람 목소리. 노래를 이분이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한 200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들려요. 똑같아요, 그거랑. 앰프 출력이 크다 하는 게 구동부가 크다 똑같은 거예요. 크다 이렇게. 이런 왜곡이 실제로 스피커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안 돼. 이게 크기 변조,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8Hz 있잖아요. 8Hz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요거는 1kHz 톤이에요. 두 톤을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나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8Hz 같으면 1초에 16번만 1초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게 저번에 그 체프만 찰리 체프만인가 소울이 노래하는 그 양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게 들리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즈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그, 소리의 발생 지점이 있고 수신 지점이 있어요. 스피커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둘이 다 같이 움직이든, 하나만 움직이든 간에, 이게 서로 도달하는 거리 시간차가 있잖아요. 움직여버리면, 이제 위상차가 생길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고 하면, 이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는데, 이 플레인지예요. 플레인지인데,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뒤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게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게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게 하니까. 보면, 진동판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얘가 뭐, 10Hz예요. 제가 있는데, 이 플레인지니까 10km 더 내줘야 될 거잖아요. 10km 더 같이 내줘야 되겠죠. 그럼 10km는 어떻게 나올 거야? 10km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10Hz고 얘는 10km라고. 내가 여기서 들어, 마이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Hz야 뭐 이렇게 들리겠지만 10km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되죠. 그럼 앞으로 오면 주파수는 더 높아지죠. 우리가 사이렌이 이렇게 앰뷸런스가 올 때 사이렌 소리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다가오는 거 이건 멀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10km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10.2km로 들렸다가 낮을 때는 뭐 거기다 한 3, 4Hz 빠진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들리는 게 바로 페이즈가 틀어져가 됩니다. 이거는 플레인지 스피커일 때 플레인지 스피커인데 멀티웨이를 안 쓸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안 좋죠. 그래서 적당하게 투웨이, 쓰리웨이를 설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갖다가 이런 걸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게 바로 페이즈 모듈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그 인터모듈레이션을 잴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하나는 보면 보이스 톤을 고정시켜 놓고 있잖아요. 베이스를 수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F0가 100Hz다 그러면 몇 배 정도 되죠? 위로 한번 볼까요? 위로 조금 전 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베이스를 바꿔준다 그랬죠. 이거는 내가 F0가 100Hz다 그러면 50에서 200Hz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7.5배 100이니까 750Hz 내주고, 여기는 이제 50Hz부터 200Hz까지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왜곡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고정시켜놓고 아까 750Hz에서 이걸 이제 50에서 1kHz까지 바꿔주면서 두 개 동시에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베이스 수입이라는 게 있고요. 또 보이스 수입이라는 게 반대로 이게 베이스는 고정시켜놓고 고주파수만 바꿔줄 수 있어. 얘는 고정시켜놓고 얘만 움직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얘의 영향, 영향을 따로따로 다 볼 수 있겠죠. 그쵸? 예. 이거는 구동부에 관련된 거고, 복원력에 관련된 거는 이거였죠. K, MSX에 이거는 복원력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스티프니스. 이거는 이제 그 무빙. 이거는 구동력에 관련된 부분이고, 복원력에 관련된. 이거는 X하고 X의 곱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저주파수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로페스 필터고 이거 로페스 필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들어보니까 스프디스가 서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쿵이 아니고 저주파수 소리가 베이스 기타 소리가 쿡쿡쿡 이렇게 들렸죠. 이게 다 저주파수만 곱해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인덕턴스 왜곡 같은 경우에는 L로 나타나죠. L이 X가 있고 여기다가 전류가 곱해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번 또 미분을 해주게 돼 있어요. 리치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인덕턴스 왜곡인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얘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X에 따라서 얘가 공심이 되고 철심이 되는 효과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전류가 곱해졌는데 이게 코일이기 때문에 고주파수로 갈수록 6dB씩 계속 효과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미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주파수 소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죠.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게 인덕턴스 왜곡에 대해서 관련해요. 어쨌든 이것도 전류하고 변이의 곱, 이것도 전류하고 변이의 곱, 이거는 변이하고 변이의 곱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톤으로 이렇게 보는 이유를 다 이런 건 효과를 제기해요. 근데 이거는 변수가 같잖아요. 상태 변수가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거는 전류고 하나는 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를 때는 이거 공진점 이하냐, 공진점 이상이냐에 따라서 서로 위상관계가 생겨요. 얘는 위상관계라는 게 생기거든요. 저주파수 공진점 이하에서는 위상이 뭐 10도, 20도밖에 안 떨어지는데 공진점에서는 서로 위상이 90도로 차이가 나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하게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구동부, 이게 보이스코일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거 상당히 골치 아파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음에서 굉장히 안 좋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영향을 가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 특히 구동부 왜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음 페이지. 다음에는 멀티톤 디소션이에요. 멀티톤. 아까 짱 재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티톤이면 한 번에 여러 주파수를 100, 200, 300, 400, 500 같이 쫙 내주는 거예요. 그래 아까 짱 소리 나는 것처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에 연두색이 있죠. 이게 다 왜곡이겠죠. 왜곡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시간단위를 쏙 빼앗아 보면 이것만 남겠죠. 저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요. 멀티톤 저거는 사실 A라는 스피커, B라는 스피커가 좋은지 나쁜지를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은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가 좋니 내가 좋니 보는 것들은 저거 하나 보면 알아요. 이게 사실 우리 오디오 시그널 가깝잖아요. 한 번에 여러 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우리가 음악하고 제일 가까운 톤이고 이 왜곡이 실제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나는 왜곡 패턴하고 유사하지만 물리적인 원인은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그래서 물리적 원인을 파악하려면 톤 하나짜리 아니면 2개짜리 그 정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용하게 얘가 좋니 저가 좋니 판단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멀티톤 디스토션. 다음 로버 인버터예요. 이게 이제 이음 에너지는 굉장히 작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음을 보는 것들은 뭐 볼륨을 THD 해가지고 아까 뭐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작게 나온다 그랬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걸 FFT 분석을 하면 안 돼요. FFT 분석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어디서 보냐고 하면 타임 도메인 분석을 해야 돼요. 타임 도메인. 타임 도메인 분석을 하는데, 단순히 타임 도메인 분석을 할 때 있잖아요. 이걸 약간 트릭을 좀 쓰는 거예요, 이 양반이. 트릭을 어떻게 썼냐고 하면, 실제로 이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주고 있는 주파수에서 굉장히 그 높은 10차 이상의 굉장히 높은 그 주파수 대역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1kg 내준다고 하면 이형 같은 경우는 1kg를 내주면 10kg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요. 잘 보여. 1kg 내줄 때 2kg, 3kg, 4kg를 보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왜곡으로 나타나냐고 하면 바로 BL이라든지 스티플리스 같은 그런 거 있죠. 정형 왜곡만 나타나지 이형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정형 왜곡 에너지들도 굉장히 크잖아요. 뭐 세컨드, 서드 하모니 에너지가 크잖아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게 로본 버저가 안 보여. 그렇게 되면 이게 분석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에너지가 작은데 얘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1kHz 톤을 넣어주면 있잖아요. 그러면 1kg 넣어주잖아요. 얘가 1kg로 볼게요. 1kg 내주면 뭐 2kg, 3kg, 4kg, 5kg, 6kg 쭉쭉 가잖아요. 얘 10kg 시켜요. 10차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거 있잖아요. 얘. 이 작은 거. 이게 로본 버저예요. 이런 것들은 없애주는 게 차라리 나. 그래서 아싸리 없애버린다니까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트래킹 필터라는 게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1kg로 내주잖아요. 그러면 야 10차 이상만 받아들여. 내가 2kg로 가면 2만 헤르츠 이상 받아들이고 3kg로 가면 3만 헤르츠 이상 받아들여요. 내가 100Hz 내주면 1kg 이상, 200 내주면 2kg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하이패스 필터링 걸어줘가지고 그 이상 되는 만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에 있던 그것도 잘 보여요. 이게 이제 다른 데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보냐고 하면 피크 부분하고 RMS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하이어 선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보니까 뭐 이런 시간에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렇죠? 이 시간 들어갔으면 이 피크 값이죠. 피크. 이거 피크 하모니 디소션이라 그래요. 이거 전체 다 보면 RMS 값 있겠죠. 이게 RMS 값이겠죠. 이걸 갖다가 민 하모니 디소션이라 그래요. 이 둘 사이에 비율이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비율이 크잖아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인파를 넣어줬는데 사인파만 나왔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게 나오죠. 그렇죠? 피크 값이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완전히 같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같은 게 아니겠다. 3dB 차이가 나오겠다. 3dB 차이. 예를 들면 내가 사각파를 넣어줬다. 사각파? 이게 아무 왜곡 없이 나오면 당연히 사각파가 나오겠죠. 그렇죠? 사각파하면 RMS 값이나 민 값이나 똑같죠. 피크 값이나 민 값이나. 그러면 제로가 나오고 사인파를 넣으면 3dB 차이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얘를 넣었는데 뭐 이렇게 칙칙 이런 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10dB 이상 팍팍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는 10dB 이상의 차이가 나면 얘는 피키야. 뭐가 피키하다라는 거예요. 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호음이 이렇게 가는데 뭐가 탁 이렇게 나잖아요. 그 전에 탁 하는 소리 있잖아요. 요거 탁. 우리가 THD를 보는 것들이 이거거든요. 이 한 주기의 평균 에너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건 얼마나 작겠어요. 그렇죠? 이 에너지가 얼마 안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떼깍 튀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100만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만분의 1이면 60dB이거든. 마이너스 60dB. 그래도 이게 들리는 거 이게. 에너지를 보면 마이너스 60밖에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겠어 이거를. THD는 에너지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주파수상에서. 이거 안 보여 이거. 주파수 분석을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임 시간 안에서 있잖아요. 이거 변화율 있잖아요. 변화율. 갑자기 여기서 보세요. 여기하고 샘플링을 뜬다 그러면 여기 이 값이 많이 안 바뀌죠. 갑자기 팍 바뀌잖아요. 갑자기 팍 바뀌는 부분은 굉장히 고주파수 성분이라고. 순간적으로 뭐가 팍 바뀌는 그게 굉장히 잘 들려요. 저걸 찾아내는 게 바로 이런 기술들이에요. 이 크레스 팩터로가 찾아내는 거예요. 얘하고 얘 사이에 에너지 비율로. 몇 데시벨 차이 나나. 그래 이제 피크 밸류 오브 하모니 디스토션. 이게 왜 하이 하모니 이게 원래 빠지는 거 하이 하모니 10차 이상만 보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툭 튀는 거 있죠. 여기서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재생 대역의 평균 음압에서 마이너스 40dB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0T라면 1% 정도, 1%. 이거 에너지에 비해서 1% 수준에서 뭐가 튀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는 크레스트 팩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인데, 이게 좀 있으면 많이 나올 건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아까 민 값하고 피크 값하고 차이가 보통 12 이상이 나면요, 뭔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 ICHD가 나타내는 거, 이 세로축이 뭐냐고 하면 위치죠. 그렇죠? 이게 가운데 지점이고 이거는 아래로 움직이는 모션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모션에서 마이너스 2mm 지점에서 이런 스파이크 생기죠. 이거는 나중에 위험이 생기는 위치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마이크로 잰 거고 이거는 레이저로 잰 거잖아요. 레이저하고 마이크로 두 개를 두 가지 도면에서 같이 보면 어느 위치에서 생겼는지 까만 점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럼 이게 바닥을 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위에 된다. 그럼 이게 천정을 치는 거겠죠. 뭐 이런 점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긁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위치까지도. 근데 까만 지점이 여기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저기, 그렇죠? 그건 뭐겠어요? 그건 바로 락킹 모드 때문에 긁히는 거예요. 중간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보여요. 예. 이거는 기존에는 보면 뭐 음압에서 보면 뭐 THD 양을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러버 엠버저가 있는 모양이지 이 정도는 알지만 이거는 원인까지 알 수 있는 거. 어느 위치에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지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좀 더 많은 걸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